네 친엄마. 너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모르게 키웠더라. 오강수는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질문의 정체를 가슴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LX 패션 디자인실에서 일하던 어느 날 출근길 커피를 들고 회사 로비를 지나던 그에게 낯익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장미애였습니다. 오랜 세월 술도가에서 일했던 그녀, 그리고 최근 들어 어느 순간부터 낯설게 느껴졌던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묘한 불안과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절박한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술도가에서 오랜 인연을 나눈 사람이라기엔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마치 말을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회피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넘겼지만 반복되면서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고탁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과거 술도가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다가 공금을 들고 도망쳤던 독고탁은 지금은 신라주조라는 대기업의 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술도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고 특히 술도가를 지키는 오신의 형제들과 오강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오강수를 따로 부른 이유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강수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챘을 거다. 장미애, 그 여자가 요즘 이상하지 않냐. 오강수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독고탁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신청서였습니다. 지난번에 장미의 그 여자 행동이 너무 수상했거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 오강수는 차마 그 문서를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독고탁의 말에 따라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모자 관계로 일치 99.999%. 그날 이후 오강수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버려졌는가? 답은 독고탁에게서가 아니라 장미애에게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미애를 찾아가 진실을 캐묻기 위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장미애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장미애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를 술도가 앞에 버리고 떠난 이유 낳은 사람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장미애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강수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웠고 겁이 났어.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대답은 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독고탁이 장미애를 불러냈습니다. 강수에게 자신이 침몰하는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장미애는 먼저 독고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강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애는 몰라야 했다고. 독고탁은 얼굴을 찡그리며 맞받아쳤습니다. 강수가 당신 아들인 걸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숨기고 살아? 나는 그게 역겨워. 뻔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나? 격한 말다툼 끝에 독고탁은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날카로운 감정이 오갔습니다. 당신이 또 멋대로 움직였지. 그 버릇 고치지 못하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났어. 강수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멋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다툼은 거칠어졌고 독고탁은 결국 주의를 놓친 채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눈앞에 나타났고 강한 충돌음과 함께 차량은 전복되었습니다. 장미애 여사가 교통사고로 위중합니다. 오강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를 지나며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낳고도 말하지 않았던 그 여자. 그리고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여자를 향해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강수를 수술실 옆에 가족 대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긴급하게 가족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도 세리도 모두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사람은 오강수뿐이었습니다. 수술이 급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오강수는 침묵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앞에서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미애라는 이름 아래 적힌 환자와의 관계 아들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던 그는 결국 사인했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그 선택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을 앞에 두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수술은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장미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강수는 회복실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 후 장미애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실 옆 아직 잠든 오강수의 모습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그녀는 링거대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강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강수야,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도망치기만 했는데 이렇게 너한테 구원받을 줄은 몰랐어. 그녀는 자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상황, 두려움, 현실의 벼. 그리고 독고탁과 함께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쳤던 죄책감. 모든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로했습니다. 강수는 눈을 감고 누운 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천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의 해소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씨네 형제들 중 둘째 오천수가 독고탁이 병원에 나타난 날 수상한 서류를 떨어뜨리고 간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몰래 챙긴 그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계약서 왜 우리 술도가 명의가 빠져있지? 오천수는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류 속에는 신라주조 측이 술도가의 오래된 지분 일부를 자신들도 모르게 회수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류 하단에 적힌 서명은 처음 보는 필체였습니다. 오천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범수형 사인을 흉내낸 건가? 오범수의 성격상 술도가를 배신할 리 없다는 건 누구보다 오천수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범수의 이름을 도용해 문서를 꾸민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형, 이거 뭔가 이상해. 내가 작성한 게 아니야. 범수는 문서를 천수에게 건넸고 천수는 이내 범수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자료 중 일부는 조작됐다는 건가? 확신할 순 없지만 누군가 이 틈을 노리고 흔들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범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자료를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너 요즘 이상하게 말이 없네.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가 이걸 다 덮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까. 범수의 말에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광숙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밖에 낯선 차들이 술도가 입구에 줄지어 서 있어요. 형제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곧장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곳엔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중 하나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신라주조 고문 변호사입니다. 이건 소장입니다. 소장. 명예훼손 영업방해 산업기밀 유출. 신라주조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들은 간단히 인사도 없이 차에 올라타 사라졌고 남겨진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속을 펼쳐 읽었습니다. USB 유출 사건 우리가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퍼뜨렸다고. 그때 오강수가 술도가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형제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불안, 분노 그리고 희망. 그는 담담한 얼굴로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 이 일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한 가문의 명예와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오강수는 신라주조 본사 근처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이제는 직접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 있던 또 다른 USB를 꺼냈고 그것은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신라주조의 추가 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신문사 두 곳과 방송국 한 곳에 예약된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닙니다. 가족과 명예를 짓밟은 자에 대한 증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강수의 얼굴엔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아닌 확신이 담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으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